죄송합니다. 유선 마이크가 품질은 좋은데 안 좋은 점은 선이 길면 보인다는 거죠. 제가 똑바로 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생뚱맞게 올라간 제 수영 영상 좀 많이 좋아요 눌러줘. 댓글까지는 안 바래도. 그치? 제가 너무 아까워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 아니에요. 텍스트만 요즘에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다 영상 만들어 줍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4페이지. 한스가 다시 죄송합니다. 자, 우리 교재 4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래도 그냥 생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어디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를 잠깐 보는 것도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잠깐만 올라가서 1페이지 잠깐만 봅시다. 1페이지. 그래서 1편 행정학의 기초 이론이 있고요. 1편은 이렇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행정의 의의가 있고 행정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게 여기입니다. 행정의 역사. 행정의 역사는 행정학에서 어떤 접근법들이 등장하고 변화한 것들이 내용이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 넘게 이것만 했죠. 그죠? 접근법. 그리고 이제 행정 이념, 행정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행정의 의의에서는 행정 개념을 다루는데 역사 공부했으니까 오늘부터 역사 공부의 위력을 알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행정은 관리를 강조하는 개념하고 정책을 강조하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경영과의 관계에서는 정책을 강조하는 개념은 아무래도 경영과 차이점을 강조하는 쪽이죠. 그죠? 여기는 행정학 개념을 관리로 잡는 쪽은 경영과의 유사점을 강조하는 쪽이죠. 그죠? 유사점을 강조하면 1원론이에요? 2원론이에요? 1원론이겠고 여기는 2원론이죠. 정치와 관련해서는 여기는 유사점을 강조하고 여기는 차이점을 강조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파도 다 연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 중에 경영과 관련해서 행정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을 바로 재화로 구분합니다. 재화로. 그래서 배제할 수 있느냐, 배제할 수 없느냐. 경합적이냐, 비경합적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 재화를 보고 우리가 경합적이고 배제적인 사척제를 빼고는 웬만한 재화들은 전부 다 누가 공급하는 걸로? 정부가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화의 특징, 행정 어떤 학문에 가더라도 그 학문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아마 개념이나 특징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기능, 행정이 진행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보겠고, 행정 환경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행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행정 환경이 정치, 경제, 사회죠.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에서 정치는 우드로 윌슨의 매돈론, 이원론에서 최근에 블랙스버거 선언에서는 뭐라고 주장했죠? 행정우의적 정치행정 이원론까지 이원론, 이론론이 왔다 갔다 했죠. 우리 역시 그죠? 역시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무슨 실패? 시장 실패. 다시 무슨 실패? 시장 실패. 그 다음에 무슨 실패? 정부 실패.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회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정부 실패 이후에는 시민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죠.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정부고
경제 영역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기업이죠. 시민사회 영역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조직 형태가 뭐예요? 정부가 아니다. NGO. 기업, 영리를 추구하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MPO. 비정부 조직, 비영리 조직. Non-government organization. Non-profit, profit organization. 근데 우리는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단어가 너무나 익숙합니까? 시민단체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해서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시민단체의 최근 버전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알죠? 사회적 기업. 다시 무슨 기업? 사회적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인류의 문명 자체가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과 행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 공부하고 이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페이지 우리 거기 1페이지 교재 잠깐 보시면 한번 적어 보시죠. 준비됐죠? 1절 행정의 개념이 나와 있으면 개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개념 동그라미 쳐서 위에 공간에다가 관리냐 정책이냐라고 써보세요. 관리 vs 정책. 여기 요거 관리 행정 개념은 뭐라고요? 관리로 보는 개념하고 이게 vs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죠? vs. 정확하게는 versus죠. versus. 우리노래 하면 대. 시장 대 정부. 올해 지금 이순철 너만 보면 왜 자꾸 야구 얘기하고 싶지? 이순철 해설위원이 1강 7중 1약이라고 1강 8중 1약이라고 했어. 기아 팬들은 올해는 그냥 누워서 그냥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야구 봐도 된다면서 그러는데 기아 대 롯데라고 했을 때 요 대가 versus 그래서 요 줄여서 vs죠. vs. 다시 관리로 보느냐 정책으로 보느냐 그래서 됐습니다. 옆에 특징에서 재화 쓰시고 재화 그 다음에 공권력 쓰시고 가치 배분 쓰시고 그래서 행정은 공권력을 행사하죠. 그죠? 가치 판단 가치 배분을 하고 됐습니다. 행정과 경영은 옆에다 땡땡 치시고 유사점 vs 차이점.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죠? 유사점은 뭐 당연히 우드로 윌슨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차이점은 애플비나 디목입니다. 그죠? 애플비나 디목인데 그냥 윌슨 정도만 적고 갑시다. 우드로 윌슨. 자, 행정환경이 있습니다. 행정환경. 정치 동그라미. 땡땡 찍고. 처음에 등장한 거는 정치행정 몇 원론이에요? 2원론이죠. 그죠? 자, vs 정치행정 몇 원론? 1원론이죠. 위원론과 1원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차에 적어보는 공부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한 번씩 적어봅니다. 행정과 경제에서는 경제 동그라미 치시고 시장 실패 쓰시고 vs 정부 실패.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공부합니다. 행정과 사회에서는 최근에는 시민사회라 그러고 NGO 밑에다가 MPO 쓰시고 대문자로 MPO 됐죠? 그래서 관계 쓰시고 관계 기능 NGO, MPO들이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연구합니다. NGO, MPO들의 어떤 정부와의 관계와 기능. 뭐 공간이 있으면 사회기업이라고 같이 써주세요. 사회기업. 조금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죠? 무슨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기업이 있습니다.
됐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 옆에다가 밑에다가 대문자로 PM 써요. 대문자로 PM. 앞으로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고 약어로 쓸까요? PM으로 쓰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옆에 땡땡 찍고 상다구해 쓰시고 조금 띄우세요. 하설표, 반담. 이렇게 자 상상, 다양성, 구성주의, 인간 해방, 해체. 포스트 모던은 요 네 가지입니다. 어떤 특징? 상상, 상대주의, 구성주의, 인간 해방. 그래서 반관료제 방식과 담론의 방식. 반관료제 방식과 담론의 방식. 그래서 반담. 반관료제와 담론. 그래서 앞에 두 문자만 따면 상을 다 구해. 다시 뭐라고요? 상을 다 구해라. 상다구해 반담. 다시 상다구해 반담. 상다구해 반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상다구해 반담. 자, 행정 변화, 국가의 변화입니다. 이름 잘 알죠? 정부. 자, 갑니다. 보통은 이제 정부를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이 딱 두 개만 있죠. 연결해 볼게요. 자, 정부 규모가 큰 vs 작은. 큰 정부와 무슨 정부? 작은 정부죠. 갑니다. 큰 정부는 진보 보수 중에 누가 선호해요? 진보가 선호하죠. 여기는 좌파. 작은 정부는 진보 보수 우파. 좌파 우파는 객관적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요건 시험 잘 나오죠. 다음 중 진보주의 정부관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무슨 주의? 보수주의 정부관이 아닌 것은. 그래서 큰, 작은 이쪽 옆에다가 큰 정부 큰 쓰시고 가로 열고 진보 쓰시고 vs 작은 쓰시고 옆에다가 아니면 밑에다가 보수 쓰시면 되겠습니다. 발달 과정하고 우리 3장에 있는 접근법이 우리가 3절부터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론, 행태주의, 체제론, 생태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 신행정학, 현상학, 비판이론,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 땡땡. 자, 대문자로 HI 무슨 제도주의? Historical Institution이죠. 콤마 찍고 대문자로 RCI 합리 선택 제도주의 콤마 SI 무슨 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죠. 신공공관리 땡땡 찍고 무슨 주의? 시장주의 쓰시고 시장주의 더하기 신관리주의.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결합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NPM이라고 그랬죠? NPM이라고 했습니다. 신국정관리란 서비스 연계망이라고 쓰면 조금 어렵지만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공간 좀 남아있으면 민관협력에 의한 국정운영을 신국정관리, 뉴가버넌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사회자본 오늘 했잖아요. 방금 전에 고의 카톡 정경호 영어로 하면 정가이드 맞죠? 정경호. 근데 가보면 정가이드로 안 돼 있고 이상한 애가 하면 다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한테 보내면 돼요. 뭐 질문하면. 사회자본 규범 신뢰 결사체 규범 신뢰 결사체. 이렇게 이제 3개로 나눠서 보는 사람은 푸트남이고요. 저는 그냥 암기하기 편하게 시험에 우리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그지? 그래서 호평민 결사 이렇게 외웁니다. 신국정관리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는 핵심 단어가 뭡니까? 담론.
행정은 뭐다? 담론이다. 행정은 담론이다. 담론은 뭐라고 했어요? 담론은 뭐가 충족된 대화? 등대숙 수용. 등대숙 수용이 충족된 대화입니다. 등대숙 수용이 충족된 대화. 탈신공공 관리는 분절화 치유, 콤마 통정부, 합체적 정부, 총체적 정부였죠. 그죠? 됐습니다. 18절이라고 써있던 거나 밑에 당구장 표시, 별 표시 하나 해서 보우저만 무어 이렇게만 써놓으면 알겠죠? 이게 싫으면 좀 정확하게 쓰실 분들은 이렇게 무슨 론? 공공가치론 이렇게 쓰고 보호저만은 보호저만은 두 개 뭐였어요? 공공가치 실패론하고 공공가치 그리기예요. 공공가치 회계예요. 그렇죠. 공공가치 그리기. 그렇죠. 보호저만 공공가치 실패론하고 공공가치 그리기입니다. 무어. 무어는 공공가치 창출론. 공공가치 회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호저만하고 무어가 있고요. 뭐 밑에 그 행정 이념 넘어가면 밑에 공간이 좀 남아있죠. 거기도 당구장 표시 한번 해가지고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뭐죠? 부드러운 개입. 부드러운 개입. 행동적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촉매적, 촉진적 수단을 연구하는 거 너치 행정학, 너치 이론이라 쓰시고 아니면 무어나 보호저만 밑에 또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쓰면 더 좋겠죠. 그죠? 너치 됐습니다. 너치 이론. 기타 뭐 딜레마 이론이라든지 시차 이론이라든지 툴민의 논변 접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험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준비됐죠? 쭉 갑시다. 자, 4페이지. 자, 그래서 행정의 개념 자, 개념 체크. 행정은 뭐와 뭐로 나눈다? 광의와 협의로 나눠줍니다. 광의와 협의. 광의 동그라미, 협의 동그라미. 광의와 협의로 나누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특징 밑줄, 재화 밑줄,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사이점. 요거 별표 하나 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행정의 기능 체크. 행정 기능 밑에다가 정부 기능 쓰세요. 정부 기능. 앞으로 여러분 그 행정이란 단어가 이해 안 될 때는 정부로 바꿔도 돼요. 행정과 정부는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행정이 뭐라고요? 제가 딱 5글자로 정부와의 활동. 행정은 누구의 활동? 정부의 활동이니까 행정 기능은 뭐의 기능이다? 정부의 기능이겠죠. 옆에 행정 과정 있죠? 정부 과정이라고 쓰시고 정부가 일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부 과정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자, 광의 동그라미, 광의.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경영과 관계에서 보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행정이 있고 경영이 있으면 A, B, C. 자, 행정을 A와 B로 정의할 수도 있고 A로만 정의할 수도 있죠. 어디가 더 넓어요? 당연히 A과 B가 더 넓죠. A, B, C가 있단 말이죠. 그죠? A, B, C. 우리가 또 까먹었어요. 자,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결정하고 공장 부지를 이전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B 영역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둘 다 합리성을 추구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이죠. 여러 사람이 협동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뭔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거하고 공장부지를 이전하는 거는, 자, 행정수도 이전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부터 미래 100년 아니면 10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겠죠. 무슨 성격? 가치 판단적이고 정치적이고 사람들, 집단들, 세력들마다 다 다르게 형성하니까 주관적이죠. 근데 어느 기업이 공장부지를 이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 사실. 가치 판단적 성격도 없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죠. 오로지 민간 기업은 무슨 극대화를 통해서 행동해요?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공장부지를 이전하는 거는 사익, 뭘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야? 벌려고 하는 거야.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정치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이윤 극대화에 따라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딱 결론이 나오면 딱 그 부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답이 있죠.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란 말이죠. 근데 자, 뭐는 공통적이라고요? 뭔가를 하나 결정하죠.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하죠. 합리성을 추구하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A, B, C가, 이 A라는 거는 행정의 속성으로 이제 무조건 인정해야 되죠. A만 행정이다라고 하면 행정을 넓게 정의하는 거야, 좁게 정의하는 거야? 좁게 정의하는 거죠. B까지도 행정이라 하면 A는 당연히 포함되니까 상대적으로 뭘 강조하는 거예요? B를 강조하는 거지. A는 있는 거고 A 포함해서 B니까 이제 B를 강조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쪽은 관리의 성격을 강조하고 경영과의 유사점을 강조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하실까요?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코어 뷰. 다시 뭐라고요? 코어 뷰. 행정이 경영과 차이가 나는 핵심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거죠. 무슨 단어? 수민이 그래. 요 A 영역에만 속하는 단어로 행정을 정의해봐. 여기 다 적혀있네. 뭐겠어? 국가 목적 구현 활동. 어때? 국가 목적을 구현하는 활동이면 여기 C는 없잖아. 어떤 민간 기업이 국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영하는 데가 없잖아. 국가 목적의 구현 활동 또는 뭐 그걸 보통 국가 목적을 구현하는데 보통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정부가 어떤 사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뭐라 그래? 이걸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 반도체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도 삼성이 뭐 결정했다 이게 생각 안 하잖아. 반도체 정책이라 하면 정부가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다 생각해. 100%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의뢰 정책은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 목적 구현이라 그러면 또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럼 뭐라고 보통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걸 민간 기업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쪽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책 활동 또는 정책을 구현하는. 좀 멋있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국가 목적 구현. 좀 정치가처럼 한번 해볼까? 대한민국의 장대하고 유구한 발전을 위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경영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국가 목적을 구현하는 활동. 여기는 B를 강조하면 뭡니까? 관리, 협동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 갑니다. 광의 동그라미.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동그라미 수단. 협동행위 동그라미. 의사결정 동그라미. 공사조직의 보편적 맞죠? 자, 여기 자 B라는 영역은 경영에도 존재하고 행정에 존재하니까 어떻게 존재해요?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무슨 뷰? Generic view. 무슨 뷰? Generic view. 일반론적 접근입니다. 맨 끝에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강조합니까? 유사점을 강조합니까? 차이점을 강조하죠. 윌슨, 허버트 사이먼.
역사 공부했으니까 추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죠? 우드로 윌슨은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행정한 그 유명한 비즈니스 라이크라고 그랬죠? 행정한 비즈니스 라이크, 행정경영 이론론. 허버트 사이먼은 행정경영 새 이론론이죠. 왜요? 왜 그렇죠? 행정한 가치 판단 건 인정했지만 뭐 했다?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인정했지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이론론이고, 윌슨은 행정한 가치 판단적 성격을 부정했어요. 오로지 관리 역량만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은 사이먼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이론론입니다. 자, 밑에 갑시다. 협의. 좁은 의미. 당연히 3번 무슨 뷰예요? 코어 뷰죠. 느낌 있죠? 경영과 차이가 나는 핵심론적 차이. 자, 국가 목적, 정책 목적, 공익, 정의, 형평성, 평등. 이때까지 놓았던 거 제가 싹 다 따놨어요.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전부 다 기업에서 하는 거 아니죠? 느낌 찾았습니다. 2번. 그래서 뭐라고요?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제반 노력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경영의 냄새는 1도 없죠. 뭐 합리성이다, 의사결정이다 이런 단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목, 애플비. 혹시 기억나요? 디목은 디, 현, 앱 정이니까 디목 밑에다가 현대정치 써세고 현대정치 와 행정이고, 애플비는 정책과 행정입니다. 애플비는 정책과 행정. 책 제목 기억나죠? 책 제목 쓰시면 되겠고, 통치기능설, 정치행정 매돈론, 이론론, 발전행정, 발전행정 위로 빼내서 무슨 우위적? 행정우위적 정행 이론론이라 쓰시고,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쓰시고, 신행정학도 가치 판단을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핵심론적인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근데 최근에 민간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보우즈만 차원론적 접근 별표, 차원론적 접근. 시험 나옵니다. 2번 행정과 경영의 엄격한 구분을 하지 않는 입장. 다시 행정과 경영의 엄격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과 경영의 엄격한 구분을 하지 않아요. 됐습니다. 3번 공익성은 행정의 본질적 특징, 사익성은 경영의 본질적 특징인데, 자, 이게 4번이 별표입니다. 공익성 추구는 행정만이 수행하지 않고 사익성은 민간 기업만이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조직은 공공적이기 때문에 all organization are public. 강함과 약함,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행정과 경영은 이런 식의 단순적인 이분법이었거든요. 행정의 활동은, 정부의 활동은 무조건 공익을 추구하고, 민간 기업의 활동은 무조건 사익만을 추구한다는 전통적인 접근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오로지 행정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뚜기라고 쓰고 우리가 가뚜기라고 읽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함춘호 돌아가신 명예회장님께서는 오뚜기 공장에는 비정규직이 거의 0명이에요. 0명. 사람을 비정규로 쓰는 게 아니고 심장병 어린이 도와주고 이삭 토스트 소스도 공짜로 주고 다 줘. 기업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든지 사회 봉사 활동, 기업은 사익만 추구한다는 제 말이 틀렸네요. 때로는 기업도 무슨 활동을 한다고요? 공공성 활동을 한다는 거야. 우리 강산 푸르게 하면서 나무 심는 거 원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가 해야 되지만 유한 킴벌리가 하죠. 반대로 기업도 여러분, 우리나라 못 살 때 어떻게 해요? 담배도 누가 만들어서 팔았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서 팔았죠. 기업도 무슨 활동을 해요? 죄송합니다. 행정도 정부도 기업 활동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극단적인 이분법,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공공성을 추구하고 기업이 하는 모든 일은 사익성만 추구한다 했는데, 세상이 지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야. 예를 들면
국방 치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공성만 있는 거죠. 국방 치안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지? 근데 여러분 담배를 팔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요 정도는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여기가 공익성이고 여기가 사익성이면 공기업은 공익성과 사익성이 딱 반반씩 교차하는 지점이죠. 민영화를 해버리면 이제는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강하고 약함의 문제입니다. 강하 약함의 문제. 그러면 자, 요런 활동은 한번 생각해 보죠. 요런 활동. 요런 A 부분의 활동은 공공성은 요만큼인데 사익성은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사익성이 있다면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겠죠. 그 반대로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갔어? B라는 부분에서는 민간 기업의 사익성이 크지만 이만큼은 또 뭐도 있어요? 공공성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사 행정이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함과 약함, 밑줄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있다. 7번 공공성에 강한 사기업에 대해서 공적 책임 강조. 사조직으로부터 공조직으로의 효과적인 경영 전략의 이전 가능성. 맞죠? 그러니까 다시 갑니다. 자, 뭐라고요? 이 보조만의 차원론적 개념은 요 정도 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는 얼마만큼 개입해야 되고 시장 차원에서는 얼마만큼 개입해야 된다는지. 그래서 차원론적 개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강하고 약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니까 모든 조직은 공사 조직은 협력을 해야 되겠죠. 왜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대도 맞는데 행정학적 관점에 말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공적인 성격이 없는 조직은 없겠죠. 단지 뭐의 문제라고요? 강하고 약함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하고 약함의 문제. 강하고 약함의 문제일 뿐이지 없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공공성이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야. 반대로 사익성을 주기하는 경영학자들은 뭐라 주장했어? All organization이나 private이라고 주장하겠죠. private. 모든 기업들은 사익성이 있다. 그래서 사익성이 있는 만큼 행정의 영역, 여기 행정의 영역이든 공공성이 아무리 강해도 요만큼의 무슨 성은 있어요. 사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all organizational public 냈습니다. 8번 governance의 뒷받침 밑줄 governance 민간 협력. 자, 가장 여러분 단순한 설명이죠. 가장 직관적인 설명인데 가장 강력한 설명이죠. 왜 민간이 협력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보즈만은 뭐라고 말했다? 보즈만은 차원론적 행정 개념에서 모든 조직은 공공성이 있고 그 공공성이 강하고 약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공성 있는 만큼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야. 아주 깔끔한 주장이죠. 그죠? 넘어갑시다. 행정의 특징, 공익, 공공. 넘어갈게요. 정치 권력성, 정치적 권위, 정치성이 옆에다가 공권력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공권력. 강제력입니다. 강제력. 공권력이라는 거는 강제력이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공재 맞죠? 민간에서 생산하지 않는 공공재. 상대적으로 독점이죠. 민간 협력, 타율성. 행정은 그렇죠. 스스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뭔가를 요구하거나 입법을 하면 한다는 거고 감시, 다양한 외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8번이 이제 경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관리 활동을 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요거는 배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맨 밑에 보시죠. 비배제성, 비배제. 자, 소비에서 제외 밑줄, 제외시키는 송재를 말하고요. A. 합리적 경제인 비배제적인 재화에 대해서 뭐 한다? 무임승차. 다시 무임승차. 무임승차는 여러분 좀 멋있는 표현이고 이걸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공짜야, 공짜. 공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비배제성 B 끝에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맞죠?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너희가 이용한 만큼 돈 내라. 그죠? 요즘에 핸드폰에 스마트폰이 되고 나서 가장 쉬운 영어 단어가 되어버렸죠. 이 charge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 진짜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요즘에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퀵 차지. 급속 충전이잖아. 차지가 충전하다라는 거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통장을 충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예금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느낌 있잖아. 통장을 예금하는 게, 통장 입금하는 게 통장을 충전하는 거와 비슷하잖아. 차지가 나중에 영어 단어에서 차지는 충전이잖아 이렇게 하면 해석 안 돼. 예금하다는, 그래서 차지라는 게 책임을 지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저가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유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유저는 수익자죠. 이용자를 하게 됩니다. 이용자 부담 원칙입니다. 이용자 부담주의, 수익자 부담 원칙. 근데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뭐 여러분 공기, 지금 여러분 공기 숨 쉬고 있죠? 많이 쉬어. 그러니까 정부가 야, 너 숨 한 번 쉴 때마다 1원씩 내. 그러면 나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숨 많이 쉰다고 해서 여러분들 숨 쉬는 거 방해 안 하죠? 배제적이에요? 비배제적이에요? 비배제적이란 말이에요. 비배제적. 여러분들이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를 웬만큼 많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죠? 그리고 나한테, 여러분한테 이제 치안 서비스 이용할 만큼 부평구에 들어오면 부평구에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한 사람당 5,000원씩 돈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낼 거야 안 낼 거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들어올 때 5,000원 내라 그러면 어이 보소 나봐. 나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다. 나는 치안 서비스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치안 서비스 필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필요 없다고. 네 필요 있잖아. 나 필요 없어요. 나 이게 청격기 갖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돈을 부과할 수 있어 없어? 부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비경합성.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성질입니다. 비경합적인 경우에는 자 비경합 동그라미 시험에 나옵니다. 비분할, 등량 소비, 공동 소비, 한계 비용 제로입니다. 한계 비용. 한계 비용 밑에 보면 추가 생산에 드는 비용입니다. 알았죠? 추가 생산에 드는 비용은 0이기 때문에 자 거기 저번에 그 유퀴즈에 나왔던데 이렇게 우리 요 비열 무슨 돈데 우리나라 서해에서 가장 맨 끝에 있는 섬이 요쪽은 독도는 알잖아. 동해 맨 끝에 있는 독도인데 여기 뭐 여기가 비열 경렬도인가 그런데 거기에 등대지기 공무원 국어 공무원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한번 가면 한 달인가 그냥 그 혼자 살아야 돼. 아 2명. 그래서 뭐 음식은요. 그럼 헬기로 보내준대. 가끔 비 불어서 저기 떨어지면 어떡해. 주로 가. 이렇게. 재밌던데 근데 자 월미도에 밤에
등대 한번 밝히는데 100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배가 한 대 이용했어. 얼마야? 이용 비용, 생산 비용이. 2대 이용하면 얼마죠? 생산 비용이? 그렇죠. 3대 이용해도 얼마요? 4대. 100만 대가 이용해도.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용하는데 지금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 이거 봐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오늘 부평에 들어와서 지금 치안 서비스 제공되고 있죠? 부평에 지금 갑자기 3만 명, 5만 명 들어와도 추가적인 생산에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이런 성질은 뭐라고요? 왜 이 말보다는 저는 등량 소비라는 표현이 훨씬 이해하기 쉽죠? 하룻밤에 100만 원으로서 제공되는 등대를 똑같은 양을 우리가 소비하는 거잖아. 무슨 소비? 등량 소비고 공동 소비하죠. 그럼 여러분, 자, 100만 대가 이용하는 게 좋아요? 200만 대가 이용하는 게 좋아? 300만 대가 이용하는 게 더 좋겠지? 왜? 그러니까 추가 생산에 추가적인 이용에 돈이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공원, 부평역 공원 지금 이거 하루 유지하는데 비용은 똑같을 거 아니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게 좋아요? 적게 이용하는 게 좋아? 많이 이용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금 공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경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우리가 단순하게 좀 이해해 주시고, 등대는 완벽하게 무슨 재화예요? 비경합적인 거죠. 다 갑니다. 무슨 소비? 등량 소비, 공동 소비, 비경합, 비분할성이 죄송합니다. 비분할성입니다. 그죠? 한계 비용이 제로입니다. 다시 무슨 비용이 제로다? 한계 비용이 제로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첫 번째 사적재입니다. 사적재 됐습니다. 예. 40집료거든요. 40집료. 이거는 하도 많이 봐서 여러분들 그냥 외울 텐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제 강의에서 행정학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 4개를 우리가 외울 겁니다. 외우는데 하나만 동의해 주면 돼. 일단은 X축, Y축부터. 여러분 보통 이게 축을 그릴 때 Y축부터 그리는 애들 없겠지? 왜냐하면 X축이 독립변수니까. X축, Y축.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좁아야 되고 여기는 넓어야 되겠죠. 플러스니까. 강함은 여기 강함이겠죠. 여기는 약함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니까. 여기가 수동적이면 여기는 적극적인 거. 됐습니다. 배경. 그래서 40이 집요하다. 다시 뭐라고? 사공집요. 다시 뭐라고요? 사공집요가 있습니다. 사공집요.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경합적이고, 그럼 여기는 안 해도 되겠죠? 비경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제적이면 뭐다? 비배제적. 사공이 집요하다. 다시 뭐라고요? 사공이 집요하다. 다시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이게 1사분면이죠? 2사분면이죠? 3사분면이죠? 4사분면이죠? 제가 나중에 표 강의할 때 바로 강의 들어가면 그냥 몇 사분면부터 강의해요? 1사분면. 그 다음에 몇 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갑니다. 배경, 사공집요. 다시 배경. 배경? 이게 아니야. 무조건 무슨 축부터? X축부터. 그죠? 됐습니다. 배경.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이게 배제적이면 여기 뭐라고요? 비배제적이면 경합적이면 비경합적이니까 하나만 외우면 되죠. 배경. 다 외웁니다. 타나 안 타나. 동경에 회가 순하다. 공부 좀 한 사람들 알죠? 토마스의 오차원 모형. 조정할 때 타인의 이익하고 나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협동을 하고 경쟁을 하고 회피를 하고 순응을 하고 타협을 한다. 타나 안 타나. 타나 이것도 1, 4, 2, 4, 3, 4, 4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이런 게 어려워요. 내외 연통. 내외 연통. 살짝 끊어주고 개인 내합.
혁지위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려주면 돼. 나는 이제 이게 익숙하니까 여러분도 나 틀만 하면 돼. 알았지? 요런 거는 이해하면 암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생으로 외우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이거 나중에 다시 배울 될 테고. 행정학에서 꼭 외워야 될 표가 한 5개 있습니다. 그 정도는 외워주면 돼요. 시험 문제 미친 듯이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진짜 많이 넣어줘. 요것도 진짜 많이 넣어줘. 다시 해봐요. 배경. 다시 뭐라고요? 배경, 사공이 집요하다. 다시 사공집요. 사공집요. 자, 사적재 갑시다. 사적재. 빵, 음료수, 휴대폰. 시장에서 웬만하면 다 거래되는 재화죠. 정부 개입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밑에다 최소 쓰시고. 정부 개입이 최소화. 정부 개입이 최소화돼야 된다. 근데 가치재, 다시 뭐라고요? 가치재는 무슨 재화 중에서? 사적재 중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재화니까 문화공연이라든지 교육, 의료, 주택 같은 그런 것들은 가치재죠. 소비자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사적재 중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재화를 우리가 무슨 재화라 그래요? 가치재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버스 환승했을 때 기분 좋지. 왜? 환승하면 돈 내야 안 내요? 근데 인천시가 버스 회사한테 돈 주는 거 알죠? 그거 왜 줘요? 왜 주냐? 그거 왜 줄까? 미리 말해볼게요. 공부 독불정. 자, 외웁시다. 다시 뭐라고요? 공부 독불정. 자, 시장 실패의 요건이 효율성의 측면하고 형평성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자, 공공재 무슨 효과? 외부 효과. 공부를 독불정처럼 해야지 합격한다는 거야.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의 편제, 비대칭성. 다시 뭐라고요? 공부 독불정까지만 외우면 돼. 알았지? 근데 더 외우면 뭐라고요? 형까지. 공부를 독불정처럼 하는 형이 있었어. 그 형이 진짜 빨리 붙었거든. 다시 무슨 적불정? 무독불정. 이 시장 실패의 요인들 중에서 그럼 정부가 직접 공급하든 보조금을 주든 규제를 하든지 요 세 가지를 한다 그랬죠. 환승하는데 여러분 인천시가 왜 여러분 버스 타고 환승하는데 지금 오늘은 공부하러 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썸남 썸녀 만나러 가든지 친구 만나러 가든지 그냥 내가 학교 갈 때도 해주잖아요. 그죠? 왜 해줘요? 공공재예요? 아니잖아. 외부 효과가 있는 건가? 아니잖아. 독점인가? 아니잖아. 이거 아니죠. 뭐죠? 가치죠. 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제가 자, 국민들이 돈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는 되게 바람직하고 뭐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야. 무슨 재화? 가치재요. 가치재. 이게 또 가장 유명한 가치재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임대 아파트를 꼭 있죠. 한 동씩 두 동씩. 이 임대 아파트 이거 왜 만들 것 같아요? 돈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에는 이런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간섭하고 있다고. 이게 공부 독불정에 해당하지 않죠. 국민들이 누구나 돈에 관계없이 주거 환경을 잘 사는 거는 바람직하고 뭐한 행위? 가치 있는 행위죠. 뭐 여러분도 가장 많이 혜택 보는 게 무상급식이잖아. 왜 급식 공짜로 해줘요? 국민들이 돈 제약 없이 그냥 밥을 맛있게 먹는 게 바람직하고 뭐한 행위? 가치 있는 행위죠. 가치 있는 행위. 무슨 재화? 가치재. 두 가지. 가치재는 공공재다. OX? X. 무슨 재화 중에서? 사적재 중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재화니까 우리가 가치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적재에 정부 개입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세 번째. 사적재는 정부 개입이 최소화돼야 된다? O. 사적재에 정부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X. 사책제 중에 정부가 개입하는 재화를 뭐라 그런다? 가치재다. 가치재는 공공재다? X. 가치재는 사적재 중에서 정부가 국민들이 요만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